자, 이제 국내 시장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증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며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이성수의 마켓 포인트, 오늘도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주제를 보니까 개인의 자금 재유입, 개인이 지배하는 시장이라는 주제를 꼽아주셨어요. 개인들이 좀 컴백을 하고 있나요, 일단? 일단 이제 제목을 제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주가지수 사상 최고치, 개인이 이끌었다. 그렇게 네. 이제 일단 바꾸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한 달 전쯤으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좀 주춤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 그 당시에 개인들의 유동성이 좀 축소됐던 배경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마켓 포인트 요 시간에 가지고 네네. 가끔씩 이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지난 봄부터 해서 이탈되는 모습이 계속 있어왔다. 네. 그리고 5월 말에 이야기 드릴 때 아직 회귀하는 모습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확실히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5월 초에 SKIT 공모 청약 증거금이 환불된 이후에 고객 예탁금이 심한 노이즈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 화면상에 자료가 나오고 있지만 자, 대략 한 중간 정도 보시면은 노이즈가 엄청 심했던 그러네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이후부터 해서 고객 예탁금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가 자, 5월 말 이후부터 해서 개인의 순매수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증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고객 예탁금도 이거 마치 뭐 턴어라운드 하는 비행기처럼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들의 순매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이 오롯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예, 고객 예탁금도 증가하고 그리고 개인의 순매매도 증가한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네. 통계 자료를 제가 자주 보여드려 오지 않았습니까? 네. 자, 보게 되면은 5월 달에 개인 투자자의 자금 순증이 자, 13조 4천억이나 증가했습니다. 자, 그때 보게 되면 이제 예탁금도 5월 중순까지만 해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네. 이거 개인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강하게 유입된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 추이는 6월 달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4조 넘게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게 되면요. 올해 전체로 봤을 때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 56조 내지 57조 됩니다. 네. 자, 이 자금 규모 숫자로만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다. 혹은 뭐 올해 개인의 모습이 잘 눈에 안 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작년에 고객 예탁금 증가 그리고 개인 순매매를 합친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 100조 원이었던 것을 감안해 보면요. 그 중에 절반 이상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만큼 이제 개인의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라는 증거고요. 대신에 이제 작년처럼 공격적이진 않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5월 말 이후부터 해서 개인 자금이 다시 컴백하고 그 이후부터 해서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매일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네. 저점이 은근슬쩍 올라오고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월, 화, 수 종가 기준으로 해서 매일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요. 경신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러한 모습이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의 컴백이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작년 동학개미 운동 이후로 해서 개인 투자자가 다시 지배권을 잡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부터가 중요합니다. 사실 지난 2010년대 보게 되면은 개인 자금이 계속 빠져나갔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의 거래대금 비중, 요게 계속 감소해 왔습니다. 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개인 투자자의 거래대금 비중 자료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보통 보면 뭐 개인의 순매수 금액, 뭐 몇 조, 몇 천억 이렇게만 보시는데 자, 거래대금 비중을 보게 되면요. 생각보다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큽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도 나와 있는데 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최근에 개인 투자자의 거래대금 비중이 60%대 중후반으로 크게 튀어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지금 화면상의 자료가 2003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왼편이 코스피, 오른쪽이 코스닥 시장인데 2010년대 내내 감소세에 있다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 수준까지 개인의 거래대금 비중이 레벨업 되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코스닥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개인의 거래 대금이었습니다. 네. 자, 그 비중이 2010년대 후반에 80%대 초반까지 감소했다가 최근에 80%대 후반까지 다시 그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절대적으로 높아진 개인 투자자의 거래 대금 비중은요. 네. 요게 이제 단순하게 개인이 많이 거래하나 보다 요렇게만 보시는 것보다 네. 시장의 체질을 바꾼다. 우리 사람도 보게 되면 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네. 뭐 체질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에 코스피 시장이 전체적으로 코스닥이든 거래 대금이 감소할 때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체질로 바뀌었다면 네. 이제는 다시 개인의 체질로 바뀐 시장이다라고 그렇게 비유 들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개인의 거래 대금 비중이 과거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 개인 자금이 복귀하고 있다. 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체질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현상을 현상인 거죠. 이야기한 거죠.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앞으로의 투자 플랜을 잡으실 때 필요한 내용을 네. 조금 준비했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코스피의 거래 대금 비중을 이야기 드릴 때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다시 높아졌다라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00년대 중반, 2010년대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네. 2000년대 초반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나라 증시는 다이나믹 코리아였습니다. 맞아요. 예, 뭐 경제도 다이나믹이었지만 주식 시장이 뭐 한 해는 더블 상승, 한 해는 반토막, 한 해는 또 100% 상승. 네. 정말 다이나믹했던 시장이 2000년대 초반이었고 그 시장을 지배했던 것이 자,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그랬던 주식 시장이 개인 투자자의 거래 대금 비중이 감소하는 2010년대에는 어떻게 됐느냐? 개인 중에 좀 주식 투자 잘하신 분들 자금도 빠져나가고 네. 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도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남은 것은 선수들만 남아 있었어요. 네. 선수들만 남아 있었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만 올라가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아하.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꺼질 때 폭락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 보게 되면 시장이 한 1800포인트 가면은 네네. 다시 시장이 튀어오르는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2010년대 내내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이게 맞아요. 시장이냐 싶을 정도로 네. 답답했는데 그러한 시장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의 거래대금 비중이 다시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시장의 역동성이 살아날 수 있는 예, 그런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유를 드릴 때 총대를 누가 메고 있느냐. 총대를 누가 메고 있느냐? 2010년대 내내는 그 시장의 방향성을 잡기 위한 총대를 선수들이 그 누구도 쥐지 않았습니다. 네네. 누군가 용기 내서 내가 주가지수 2200 박스권 돌파하는 거 뭐 내 질러서 가보겠다 버틸 거야? 했던 뭐, 어떤 네네. 수급 주체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대로 당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총대를 맸던 수급 주체가 없었는데 지금은 워낙 많은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건 뭐라 그럴까 이게 어떤 그 어마어마한 네네. 그 바글바글한 이제 하나의 군대가 그 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무너지는 거 보고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 네. 그러한 역동성이 지금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대 말씀하셨을 때는 뭐야? 이 시장이 그 지금 개인들의 이런 투자자금 유입이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오히려 역동성을 더 이제 시장에 줌으로써 시장이 더 긍정적일 것 같다. 이런 전망일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상단을 뚫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2010년대에 정말 답답했던 주식시장을 생각하면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네. 며칠 뒤에 빠집니다. 맞아요. 그리고는 이제 저기 한 1-20% 빠졌다가 거기서 다시 올라가고 그런 답답한 시장이 2010년대 개인이 없던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개인이 존재해요. 네. 그러면서 개인의 거래 대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그중엔 선수분들도 있겠죠. 네. 올라가면 매도하고 뭐 예전 같으면 이게 먹혔어요. 네. 그러면서 쭉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 투자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중에 용기가 아주 과하신 분들 같은 네. 경우 이거 이렇게 윗단을 건드렸으면 계속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한 명, 두 명이 매수세에 달라붙는데 더 많은 분들이 그 추세를 보고 달라붙다 보니까 그렇죠. 그 상단부를 계속
건들게 되는 네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주가 지수가 은근슬쩍 계속 사상 최고치를 만드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동성은요. 양날의 칼이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날의 칼. 네, 뭐 양날의 칼 어떤 의미일까요? 요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게 2000년대 초반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개인 투자자가 지배했던 시장이고 네. 그때는 이제 워낙 다이나믹했기 때문에 주가 지수만 보더라도 더블 상승, 네. 뭐 반토막 네. 이게 1년 단위로 반복이 됐었어요. 자, 그러한 모습을 역동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단으로 붙으면은 생각보다 강한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네네. 그 모습을 올해 같은 경우 1월에 우리가 봤어요. 네. 1월에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 건들 때 개인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유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순식간에 뭐 3,200포인트대까지 쭉 갔었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1월 11일에 엄청난 변동성 터졌고 그러한 현상으로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지수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개별 종목 단위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0년대 초반 지금 우리 생각해 보면은 투자의 대가라고 하시는 우리 국내 어떤 큰 손분들 네네. 그 히스토리가 보면은 다 2000년대에 만들어졌거든요. 맞아요. 네. 2010년대 누가 성공 투자했지 보면 이제 소수의 이제 투자자분들만 있지. 2000년대 초반에 투자했던 그분들 같은 경우 이제 엄청나게 성공 그렇죠. 투자하셔서 지금의 이제 우리의 구루들이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자, 그러한 점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의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그러한 역사를 만드실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개별 종목 단위에서는 상상 이상의 수익률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다만 양날의 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양날의 칼은 어설프게 휘두르면은 나를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도 보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그때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 시장 아니야? 그때 투자 못하면 바보지라고 맞아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시절에 10명 중에 9명의 개인 투자자가 그냥 맞아요. 예, 엄청난 큰 손실을 보셨어요. 네네. 심지어는 주식 시장 때문에 신용카드 대란이 맞아요. 일부 영향이 있었거든요.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회는 분명히 있지만 네네. 철저하게 준비되신 분들에게는 역사의 시간. 하지만 어설프게 지금의 역동성을 이거 뭐 기회 아니하면서 어설프게 받아들이실 때는 오히려 상해를 입으실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아주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30초만. 예. 그러면 내가 그 칼날을 내가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칼날을 주셨는데 뭐 저나 뭐 네. 이제 주식 시장에 오래 있으신 분은 적어도 잡고 있을 수는 있잖아요. 네네. 근데 처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칼이 좋아하면서 네. 뭐 어설프게 들고 했다가는 이제 확 놓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산 배분 전략 무조건 쓰셔야 네네.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주식 투자 처음 하신 분들 같은 경우 레버리지 투자에 익숙치가 않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하지만 않으셔도 우리 뭐 양날의 칼이라도 과도 정도는 들 수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무리하지 않게 투자하시면 오히려 이 양날의 칼을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가져가게 되는 거는 우리 시장의 역동성이 좀 늘어나는 분위기가 지금 확실히 감지가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